반갑습니다. 언제나 네 편 메가스터디 표적입니다. 야, 시간이 흐르고 흘러 그것도 정말 빠르게 흘러서 벌써 3월 학력평가에 캐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이런 느낌은 선생님만 받는 건 아닐 거고 우리 제자들, 특히나 고3들 어느덧 예비라는 말이 이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진짜 고3인 거죠. 만점 받고 싶겠죠. 누구나. 특히나 준비를 했다면 더더욱 선생님 저 3월 학력평가 시작부터 만점을 받아야 수능까지 쭉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누군가 얘기를 들어보니 3월 학력평가가 수능까지 쭉, 혹은 야 너 3월 학력평가 잘 치러야 돼. 왜냐면 이게 3월 학력평가 등급이 수능 등급이야. 정말? 나 저 준비해야 되겠는데? 그럼 수능 만점을 위해선 3월 학평도 만점 받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 선생님도 실제로 그런 얘기 들어보기도 했지만, 선생님 3월 학평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는 게 사실인가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려면 통계라든지 어떤 데이터로 입증돼야 되거든요. 입증. 근데 선생님이 이제까지 강의를 23년 차에 접어들면서 수도 없이 많은 제자들을 봐왔는데 그런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있지도 않고, 아니 이걸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봐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3월 학력평가 성적이 수능까지 가는 겁니까? 정말로? 그것도 사회탐구가? 예를 들면 3월 학력평가를 치렀어. 3등급 나왔어. 그럼 수능도 3등급이라고? 아니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3월 학력평가에 3등급 받았던 친구들이 1등급 받는 경우, 수능에서. 반대도 있죠. 3월 학력평가 만점인데 수능에 뭔가 좀 미끄러져서 3, 4등급으로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사회탐구는 시간이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을 해도 진지하게 공부를 한다면 수능의 만점과 1등급이 분명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점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확률과 가능성은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왜? 공부를 사탐만 하는 건 아니니까. 또 하나는 수능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도 수능 세대였기 때문에 그 수능 당시에 그 생생한 현장감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이게 얼마만큼 강렬한 기억이냐면, 이것도 다 기억난다니까요. 수능날 아침에 선생님 아버지 어머니께서 선생님을 차에 태워서 시험장까지 바래다 주셨거든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그 차 안에서 무슨 음악을 들었는지까지 정말 기억해요. 어떤 밴드에, 그 선생님이 이제 락 음악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의 분위기, 어머니께서 앞에 이 조수석에 앉아 계셨는데 그때 그 음악을 들으면서,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수능 치르러 가는 아침에 아들이 이거 좀 틀어달라라고 CD를 드렸으니까 또 안 틀어주기도 뭐한 거지. 왜냐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차분하게 클래식 음악을 듣기를 희망하는데 우당탕탕 하는 막 헤비메탈 CD를 꺼내서 틀어달라고 하니까 그냥 앞에서 계속 한숨만 쉬고 그 한숨이 지금도 귀에 막 들리는 듯해요. 그러면서 그 한숨은 그냥 한숨, 이 정도가 아니라 계속 아이고, 이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자, 근데 그 수능은 시험장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컨디션, 그리고 긴장감, 압박감 등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3월 26일 수요일 날 첫 학력평가 중요하죠. 만점 받고 싶죠. 그러면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아셔야 되고, 일단 범위로 먼저 말씀드리면 사회문화 정치화법 그냥 전범입니다. 그러니까 어이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배운 게 있어야 무슨 전범위의 시험을 치르지. 근데 그게 아니라 2학년 때 배운 친구들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그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를 출제해 줍니다. 2학년 때 미리 공부하지 않았다면 무척 부담도 될 것이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문화 과목은 3학년 때 주로 많이 배우거든요. 모든 학교가 그러진 않지만. 그럼 2학년 때 정치화법을 또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근데 문제는 자기가 2학년 때 정법을 했어도 수능 과목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사문생윤이야. 사문생윤을 아예 처음 배워. 겨울방학 때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한 바퀴 돈 친구들이야 자신감을 갖겠지만, 그러지 않은 친구들, 미리 이미 시작을 하긴 했지만 한 1, 2단원 정도에 끝낸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면 당연히 대부분의 것을 모른 채로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려면 일단 분위기 파악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 분위기 파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요 과목이 이런 걸 물어보는 과목이구나. 내가 어차피 나중엔 이거를 다 공부를 해서 결국 해내야만 되는 거구나. 그럼 파악용으로 쓰시면 되고요. 아니다. 선생님 저는 2학년 때 정법을 선택했고 정법에서 꽤나 열심히 공부를 했고 좋은 성적을 거뒀고 이제 또 특히나 또 여름에 겨울이죠. 겨울에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또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이쯤 되면 전 진짜 만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진짜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값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3월 학력평가를 치르는 게 기본값이 아니고 뭔가 어설픈 상태에서 혹은 아예 준비도 안 된 채로 3월 학력평가를 많이 치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3월 학력평가 성적과 수능 성적이 똑같겠습니까? 수능 때까지 공부를 계속 할 텐데. 아마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야 그래도 3월 학력평가 첫 시험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주장일 수도 있겠고 혹은 의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각오로 한번 공부해 볼래? 이런 의도. 그래도 만점을 받고 싶다면 최적 시스템 개념 완성 코어 이걸 완강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긴 합니다. 사회문화 기준 20강이면 끝나고요. 정치여법 기준 30강. 그래서 이미 많은 후기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확인한 바는 야 이게 가능한 거였구나라는 확신. 아니 사회문화가 20강으로 어떻게 개념이 끝나냐. 들어보니까 정말 끝나더라 이거죠. 심지어 그냥 개념만 줄줄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스킬, 뭐 FM, 스킬러 다 정리해주고 만점학습법까지 소개를 하는데 20강이니까 충분하더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압축 강의를 올렸던 거고요. 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시스템 개념 완성 코어 버전이 아니고요. 현장 강의 버전, 현강 버전을 수강 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일단 현강이 올라가는 대로 소화하시면 되는 것이고 선생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쭉 일정을 보니까 3월 학평 전에 사회문화는 이게 현장 버전도 33강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전범위 개념이 완성될 것이고 그 다음 통계 게임도 필요한 내용들은 다 완강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3월 학력평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특히나 이게 기가 막힌 게 올해 선생님 2025년의 겨울에 선생님의 현장 강의에서는 설 연휴에 휴강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현장 강의를 금, 토, 일 개설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달력보시면 그렇죠. 그 당시에 설 연휴가 월, 화, 수, 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예 그냥 금, 토, 일 수업은 휴강하지 않고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한 주가 더 빨라진 감도 있고요. 그래서 정치법은 어디까지 나가느냐? 경이롭죠. 5단원까지 끝난 상태에서 그 강의를 듣고 3월 학력평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정치법은 6단원까지인데 남은 주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머리를 좀 써볼게요. 시스템 개념 완성 코어 강의 거기서 요거 국제정치, 국제법, 국제기구 요 정도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되고 자기가 패스를 갖고 있다. 현장 버전을 쭉 듣고 있었는데 다시 코어로 가긴 좀 그렇고 현장 버전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현장에서는 3월 26일 이후에 6단원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패스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전년도에 2025학년도 대수능 대비 현강 버전을 통해서 이 내용만 딱딱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14주차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 사이에 뭔가 트렌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뀐 거 없어요. 특히나 6단원은 항상 언제든지 배운 것 범위 내에서만 시험 문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배운 대로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전년도 강의를 수강해도 무방합니다. 이 정도까지 끝나고 3월 학평을 치른다. 그럼 넌 베스트, 너 완벽한 거예요. 시험 문제를 한두 개 실수해서 틀린다 하더라도 진짜 그 정도의 준비성이면 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야. 시험만 잘 치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넌 진짜 평생에 걸쳐 너 인생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과감하게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노력과 열정이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선생님의 욕심은요 그냥 진도 나간 데까지만 다 마치겠다는 각오면 충분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진도 나간 데까지만 마치겠다. 자기가 만약에 뭐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 3단원까지만 끝냈어. 문화 파트까지 끝냈어. 그럼 대충 20문제 중에 12문제, 13문제까지 풀거든요. 그 정도만 마치면 되죠. 아니면 정법 기준으로 3단원까지 끝내면 몇 문제 정도 풀 것인가? 선거 문제를 만약에 뭐 찍어서 버린다 하더라도 9문제 정도는 푸는 거거든요. 자기 능력대로. 근데 20문제 중에 9문제를 풀어서 맞췄어. 나머지 11개를 다 틀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25점이 안 나오겠죠. 50점 만점에. 그러니까 막 난 정말 왜 이래 점수 쓰레기야. 그게 아니고 배운 부분에서 자기가 맞힌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외부에서 여러분을 보기에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야 너 그래도 겨울방학 때 인강 들었다면서 점수가 25점이 뭐니? 그럴 때는 할 말이 있죠. 엄마 나 진도 나간 부분까지 다 맞췄는데. 그렇게만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정법을 공부했어. 42점 받았어. 3점짜리 2개랑 2점짜리 하나 실수해가지고 틀렸어. 이렇게. 선생님, 선생님 말씀대로 쭉 진도 나가다가 17문제 정도 준비된 채로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이렇게 3문제 틀린 거, 3문제 틀린 건 좀 봐주시죠? 그래? 그럼 시험지 갖고 와봐. 이게 최적의 방법이거든요. 시험지 갖고 와볼래? 17개 맞췄고 3개 틀렸으니까 갖고 와봐. 얼씨구 틀린 3개가 진도 나간 부분에서 틀린 거예요. 진도 안 나간 부분은 찍어서 맞히고. 그렇죠. 그런 건 곤란하죠. 단순하게 그냥 17개 맞췄다, 18개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도 나간 부분까지는 다 맞춰보자라는 각오로 임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3월 학력평가 결과, 점수, 등급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선생님 저 사회문화 선생님한테 재밌게 열심히 배워서 3월 학력평가도 잘 치렀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내신으로도 사회문화 하니까 학교 시험도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또는 6월 모의평가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방향성,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대한 점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이 생겼다. 사회문화 이런 거 배우는 거였군요. 정법 이런 거 이제 시험에 문제 나오는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좋은 성적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선생님의 강의와 교재를 잘 활용해서 성적이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성공, 대성공. 그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만, 점수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질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시험을 가지고 얼마만큼 앞으로의 공부에 자신감이 생겼을까, 확신이 생겼을까. 이제까지 배웠던 부분은 다 맞췄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라는 말은 학교 시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모의평가, 더 나가서 수능도 난 만점 받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자, 그러려면 공부가 재밌어야 되죠. 항상 말씀드리죠. 선생님 모든 강의에 시작부터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재미, 즐거움, 신남, 멋짐 폭발. 이 재미라고 하는 건 뭐다? 그냥 강의에서 선생님이 썰을 푸는 거, 심지어는 그 강의 내용과 무관한 선생님의 개인적인 경험, 혹은 개인적인 생각. 정법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정치 현상에 대한 판단. 그래서 그걸 막 강의 내용에 그게 들어가면 솔직히 재밌을 수도 있어요. 되게 허탈하게 막 웃길 수도 있고요. 근데 선생님이 추구하는 재미는 그것도 인터넷 강의인데 여러분 시간 없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인터넷 강의를 선택했는데 그렇게 질질 끄는 거 선생님 스타일 아닙니다. 선생님이 추구하는 재미가 뭐라고요? 모르던 걸 알게 되는 재미.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그냥저냥 문제를 풀던 걸 이젠 분석해내는 재미. 그 재미면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럼 반대로 선생님은 23년째 강의에 오고 계신데 재밌나요? 선생님에게 강의는 정말 재밌는 게 맞나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인생에서 추구하는 게 여럿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또 오늘 오전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보다가 또 한 번 발견하게 된 재미만 추구하는 것보다는 의미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미와 의미. 이거 말고도 있어요. 미자로 끝나는 건 상당히 많죠. 솔직히 이 재미는 한자가 아니죠. 의미는 한자지만 이거 말고 미자로 끝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 중에 선생님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탐미도 있어요. 탐미. 탐미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외모 이런 아름다움 말고 그냥 선생님이 하는 예를 들어 음악도 있지 않습니까? 음악에서 추구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예술적 가치. 근데 그 예술적 가치가 반드시 진짜 그림이 예뻐야 되거나 조각품이 예뻐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에 대한 의미도 다를 거니까. 이런 걸 추구하는데 재미와 의미. 여러분도 공부할 때 내가 이 공부가 재밌는가? 그 다음 이 공부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영상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왜 이래? 이렇게 무거운 얘기 하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무거운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선생님의 삶의 태도이자 선생님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웃고 넘기는 거 말고 항상 공부할 때도 의미를 부여해보고 좋든 싫든 간에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난 정말 싫어 미치겠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보다는 다른 의미를 좀 부여해보자.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사회문화에서 상징적 상호작용. 의미 부여, 상황 정의.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당장의 이 3월 학력 평가 성적에만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요. 공부해 나가는 그런 즐거움도 찾으시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최적이라는 사람에게 강의가 재밌냐? 재밌죠. 하루 종일 강의하다 보면 몸은 지치고 목도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강의가 왜 재밌냐면 이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설계할 수 있죠.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선생님한테는. 이런 재량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강의해보고 저렇게도 강의해보고 교재도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그러면서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앞에서 이 분필 딱 네 자루만 쥐어주면 이런 화면 필요 없이 선생님은 준비된 내용을 다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자신감이자 뭐 아니면 선생님이 강의에 대한 확신인데 그런 자신감을 내보이기 위해서 이 얘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스스로가 강의에 재미가 없으면 여러분도 그걸 보고 있는데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강의하는 사람이 재미가 없는데? 그게 티가 나기도 하거든요. 다소 선생님의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을 때는 강의가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몸이 지칠 수는 있겠지만 항상 강의를 준비하고 여기서 실력 발휘하는 거. 선수로서 선생님도 강의의 선수. 실력 발휘하는 게 즐겁기만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표정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저 표정은 재미없는 표정인데? 그게 아니라 되게 설렌다고요. 신나게 공부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멋진 폭발은 무슨 말이냐? 옆에서 누가 지켜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공부도 퍼포먼스거든요. 선생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공부도 퍼포먼스고 강의도 퍼포먼스예요. 어차피 자기 혼자만 무슨 외딴 섬에서 자기 관심 있는 바에 따라 그냥 공부를 해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누군가한테 평가도 받아야 되는데 평가받는 건 결과고요. 그 과정에서 인정도 받고 싶죠. 아, 공부는 진짜 쟤처럼 하는 게 맞아. 그게 너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교에서 사회문화 공부하는데 사회문화 거의 대부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고정 1등급 정도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사회문화 공부하다가 막힐 때 너를 찾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강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를 찾아간다 그러면 다소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어. 아, 좀 공부 좀 하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물어봐. 사회문화에 대해서 물어봐. 뭐 통계 어떻게 푸는지 물어봐.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쉽게 풀려. 왜?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이미. 정법. 아, 그렇죠. 정법 공부하면서도 어떤 퍼포먼스가 있냐. 야, 저 친구는 정법 공부하는 친구야. 또라이야. 심지어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 어때서?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저 친구는 그걸 정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정법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죠. 근데 너는 정법을 선택했잖아요. 그럼 정법 선택했던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 처음엔 주변에서 말렸을지 몰라요. 부모님도 말리고 학교 선생님도 말리시고 심지어 학교에서 정법 강의하시는 선생님조차 너의 정법 선택을 말렸을 수 있습니다. 그 뭐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정법을 공부해서 얻은 성적을 여러분 스스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껏 누려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학교에 나 혼자다. 뭔 상관? 우리 연구실 있지 않습니까? 절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외롭지 않다. 그래서 나중에 실력 발휘해서 정법 만점을 딱 찍었다. 3원 만점을 찍었다. 온전히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멋지게. 우리 적자들의 1등급과 만점을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선생님이 응원합니다라는 이 말을 직접 입에 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연구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응원해 나갈 거냐? 좋은 강의와 교재로 응원할 겁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응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영상 계속 찍어가지고 자 매달마다 응원해 그게 아니라 좋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항상 선생님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돕는다고. 어차피 이게 마라톤의 비유가 되는 거라면 마라톤을 실제로 뛰어서 완주하는 건 여러분인데 그때 페이스메이커로서 선생님과 선생님 연구실의 연구원들, 조교들이 도울 겁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달려야 되는 구간에서 좀 빨리 달려보고 좀 쉬는 구간에서는 물도 마시고 그렇죠. 뭐 에너지바도 먹고 계속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 앞으로도 좋은 교재와 강의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힘내주길 바랍니다. 힘낸다는 것도 그냥 야 나는 힘내야지 라고 한다고 힘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컨디션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잘 자고 잘 먹고 많이 먹으라고는 안 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그 다음에 공부도 잘하고 3월 학평突破보기 준비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뭐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의 3월 학력평가, 사회문화, 뭐 통합사회, 뭐 정치화법 다 준비하게 되면 선생님 스케줄에 다소 부담이 생기는 건 맞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선생님의 3월 학력평가 토파보기, 이게 분석 및 해설 강의인데 토파보기가 순 우리말 아닙니까? 그 영상을 시청하게 되면 토파보기가 무슨 뜻인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토파보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샅샅이 뒤져서 여기서 얻을 게 뭐냐. 당장 여러분은 30분 동안 문제를 풀면서 마치겠다에 집중하겠지만 3월 학력평가가 우리한테 남긴 게 뭐냐. 그럼 그게 해설에 그쳐서는 안 되죠. 뭐 이게 왜 맞고 왜 틀렸는가 보다는 이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만약에 정답률이 나오게 되면 이 정답률을 통해서 왜 많이 틀렸을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디에 주목해서 공부해야 될 것인가, 그냥 샅샅이 뒤져서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진지하고 너무 선생님 혼자만 되게 뭐랄까 여러분들한테 좀 부담을 주는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담 정도는 극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항상 모든 시험 전에 누구나 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 속에서 혹은 그 스트레스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공부의 또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입시에서의 성공, 선생님 저 수능 만점 찍었어요. 당연히 그게 1순위일 텐데 그와 더불어서 그 한 번 한 번의 시험을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그 과정에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입시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인생에서의 성장도 이루길 바라면서 그게 바로 마음의 평화와 평온을 챙기는 또 하나의 과정 아니겠나. 기가 막히죠. 우리 제자들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선생님도 항상 그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의에서는 잘 얘기 안 하는데 어디 가서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 만나서 여러분들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좀 그런가? 선생님 왜 자랑을 딴 데 가서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내 제자라는 걸 자랑을 여러분한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도 얼마나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막 그냥 이 우리 정법사문 공부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그 다음에 뭐 현장에서도 시간 잘 맞춰오고 과제도 잘하고 인강 듣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완강률 정말 나중에 이게 공개가 된다 그러면 완강률은 진짜 압도적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때까지 3월 학력평가 토파보기 영상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